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물감놀이를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수채화 물감을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수채화 물감 하면 조금 어려운 재료로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림들에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어린 아이들, 5살부터 7살 사이의 친구들과 함께 수채화 물감으로 활동을 할 때 일단 놀이로서 수채화 물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놀이로서 접근할 때 제가 하는 수채화 물감 소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7세까지도 친구들하고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8세, 9세 더 높은 연령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물감을 접근하게 해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 수채화 물감의 색을 자기가 온전히 혼자서 짜보고 그 색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살 친구를 기준으로 할 건데 오늘 소개를 하는 건 제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미술활동을 하는 곳 등의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과 하나는 가정에서 한 명이나 2명 소그룹의 아이들을 데리고 할 때 그 두 가지를 할 때 약간 그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제일 필요한 오늘의 재료는 종이가 있고요. 팔레트, 그 수채화 물감, 수채화 붓, 그리고 물통이 있어요. 자, 종이는 너무 얇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도화지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늘 8절지를 준비했는데 이 정도 크기가 그냥 아이들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적절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물감을 칠할 때 물을 먹었을 때 종이가 버티니까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도화지로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단순한 물통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것보다는 그냥 좀 적당히 작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어디든지 가면은 어린이용 뭐 문구점 파는 곳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물통, 그리고 수채화 붓. 수채화 붓은 어린 친구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놀이로서 쓸 거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붓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막 비싼 걸 사자는 건 아니고 전문가용 수채화 붓을 사자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최소한 학생용이라든지 그 정도로 쓰여 있는 붓을 구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붓들은 어린이용이라고 해서 그냥 플라스틱 손잡이에 예쁜 그림이 있고 근데 털에는 아무 힘도 없고 그런 붓들이 있거든요. 그런 붓들은 이렇게 털을 만지기만 해도 털이 우수수 빠져서 그림에 되게 지저분하게 다 붙어요. 그리고 힘이 너무 없어서 칠할 때 아무런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 이런 탄력이 있어야 칠할 때 붓의 변화도 자기가 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붓은 어느 정도 최소한 뭐 학생용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너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팔레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팔레트는 보통 미술 전공하는 입시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좀 저희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있는데 이게 뭐 방탄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쇠로 된 까만색 철 팔레트보다 훨씬 가볍고 생각보다 튼튼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기에는 이게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팔레트가 더 좋아요. 물론 이제 구하기 편한 그냥 인근 문구점에서 그런 곳에서 사셔도 당연히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원래 옛날에 맨날 쓰던 팔레트는 이건데 이거는 좀 이 금속으로 된 게 다른 도구들도 그런데 의외로 잘 망가져요. 훨씬 철이라서 잘 휘어지거나 찌그러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싼 거여도 플라스틱 팔레트가 어린 때는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물감을 저는 오늘 18색을 준비했어요. 여기
네, 그래서 18색을 준비했는데 제가 5살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살도 이 18색 물감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5살 이학기, 그러니까 8월 이후의 어린이들도 이 18색 물감을 전부 팔레트에 짤 수 있는 집중력과 지구력이 어느 정도 생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아직 좀 어리다, 뭐 생일이 늦다든지 아직 좀 조금 집중을 힘들어 한다든지 그거는 그 친구들마다 다른 발달이 있는 거니까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8색, 12색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은 개수의 물감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의미에서 붓도 3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주세요. 너무 얇은 걸 쓰면은 물감이 이 붓 안에 많이 배어있지 않아서 활동에 재미가 없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붓도 많이 준비하지 않고 처음엔 사실 1개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붓 1개만 써서 이따 활동을 해볼게요. 아이들도 대부분 처음에 1개 갖고 꽂혀서 해요. 자, 만약에 교육기관 등에서 미술 영역을 두시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아이들과 함께 물감 짜는 과정 자체를 설명드릴 건데, 사실 교육기관에서 미술 영역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매번 와서 자기 팔레트에 물감을 짜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감을 이렇게 색깔별로 짜놓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면 이 팔레트의 관리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적은 규모의 아이들과 또는 집에서 내 아이와 수채화 물감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5살 이상의 어린이들과 함께 수채화 물감 짜는 과정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 팔레트는 제가 새 팔레트가 없어서 일단 물감이 적은 팔레트를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물감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오늘 이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물감놀이를 할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직접 물감을 짤 건데, 자, 여기 이 작은 곳들에, 여기는 물감을 섞는 곳이고 이 작은 곳들에 우리가 물감을 넣을 거야. 그래서 자, 물감을 짤 때는 이렇게 여기 순서대로 색깔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노랑도 2개, 초록은 좀 차이가 나니까, 근데 여기 파랑도 짙은 하늘색, 파랑색, 남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 열어서 짜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좀 자기가 맘대로 짜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짜보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너가 나중에 엄마나 선생님 없어도 혼자 짤 수 있어. 그래서 자, 처음에는 항상 어른이 저희가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물감도 마찬가지고 이 물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해볼 수 있도록, 아이들도 눈앞에서 보여주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다 물감을 짤 건데 한 요만큼만 짜볼게. 다시 닫아서 놓으면 돼. 그럼 이 다음부터 아이들이 신나서 자기가 혼자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 성향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물감을 이렇게 끝까지 정말 넘칠 듯이 짜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얘가 물이 나와서 이만큼? 이것도 많이 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여기도 지금 보면 그렇죠. 이것도 다른 어린이가 실제로 물감을 사용하면서 짠 건데 얘는 요만큼만 짰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 성향 따라서 어떤 친구는 요만큼만 짜면 너가 어떻게 물감을 칠해 싶을 정도로 조금만 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조금 용기를 내서 이거 더 짜도 돼. 너 이거 짠 거 너가 다 쓸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시면 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물감이 너무 예뻐서 아깝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짤 때도 있어요. 그것도 그 친구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한두 번 좀 권유해보고 용기를 못 내면 그냥 그래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더 쓰고 싶어서 더 짤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짜는 친구는
이거 너무 많으면 쓸 때 좀 불편하니까 너무 잘했어. 근데 너무 많으면 우리가 쓸 때 조금 불편해. 그러니까 조금 더 적게 짜도 돼. 이거 다음에 너가 와서 맨날 쓸 수 있어.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진정하도록 살짝 권유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득가득 짜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행동 유형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1번 일단 붓을 쥐어줘요. 그럼 일단 가서 꽂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도 안 꽂아요. 정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는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오죠. 하지만 그거를 약간 뭐랄까 괜찮다 하고 속으로 많이 다짐을 하면서 그냥 하게 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해봐요. 그래서 와 이거 봐 여기 색깔이 이렇게 됐네. 자, 근데 수채화 물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물을 묻혀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물을 안 묻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걸 잡자마자 안돼 물 묻혀야 돼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런데 물을 묻혀야 되는 거 언제 알려줄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물감이 묻어있는 쪽은 색깔이 잘 나와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은 이렇게 마른 붓으로 색깔이 잘 안 나와 있죠?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 봐 근데 여기 잘 안 나오면 물을 한번 이렇게 콕 묻혀봐. 그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을 훨씬 잘 들어요. 안돼 물 묻혀야 돼 이러면 왜 또 내가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데, 자기 안 될 때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시키는 대로 순순히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묻히면 아까는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아이들도 저 엄마 아니면 저 엄마 선생님 말이 맞았네 하고, 또 이제 어른들의 말에 저 사람이 틀린 말 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색깔 또 쿡. 자, 지금 아이가 또 씻지도 않고 이렇게 쿡 묻혀요. 정말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또 물도 묻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바로 갔다가 많은 5살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물이 엄청 흥건한 상태에서 또 쿡.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색이 예뻐요. 이렇게 지금 정말 막 짜낸 촉촉한 물감이 물과 만났을 때 보이는 이 진하고 연한 곳의 차이, 색감, 반짝거리는 느낌, 아이들이 여기에 엄청 뭐랄까 정말 매료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칠하는 대로 움직이는 붓들, 내가 칠하는 대로 생기는 물감들, 내 자유를 가지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이거는 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색감이 이렇게 다채로워요. 지금도 분홍색 찍었는데 여기서 섞여서 청록색과 분홍색이 섞여서 굉장히 신기한 색과 모양이 나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추상화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관찰하고
물감에 빠질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이런 수채화를 자유롭게 칠하는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돼요. 어떤 걸 꼭 그려야지 우리가 수채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추상화 같은 거 생각하면 그냥 물감 갖고 마음대로 칠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물감을 조금 묻혀서 색이 안 나오는 것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다양한 이 물감의 성질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돼요. 자,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칠한 것 같으면 한번 중간에 물어보세요. 너 이거 다 했어? 이것보다 이제 혹시 세종이 필요하니? 세종이 줄까?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 위에 계속 섞이는 거를, 이미 이렇게 찐득하게 섞이는 거를 보느라고 이거 계속 하기도 해요. 이것도 그렇게 세종이 줄어서 자기가 충분히 경험을 한 다음에 새 종이를 스스로 원할 때 줄 거예요. 저 이제 새 종이 주세요 해서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아까 했던 색깔들과 굉장히 다른 느낌이 됐죠. 자, 그럼 종이를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아이들의 그 돌발 행동 하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돌발 행동 어떤 게 있냐면, 물감을, 자,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아이고, 이거를 순서대로 해볼게요. 그 유형 따라서. 아까 이제 처음부터 섞어서 칠한 친구들을 보여드렸으면, 지금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씻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어요. 또 다른 거. 나한테 무슨 색이 있는지 얘네들이 안 섞인 상태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얘랑 얘는 근데 왜 노란색이 두 개예요? 그럼 한번 짜보자. 우린 알고 있죠. 이 두 가지는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거라서 그래가 아니고 이거 진짜 다른 색일까? 우리 한번 칠해보자. 이렇게 하면 해보면 좋아요. 파란색도 아까 두 개 있었어요. 그럼 파란색도 진짜 다른지 칠해보기도 하고. 좀 다르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자, 그러고 이렇게 따로따로,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섞어서 칠하는 친구와 처음부터 따로따로 칠하는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은 아니 좀 듬뿍 칠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요만큼 묻혀갖고 조금 칠해보고, 아니면 분홍색 좋다고 분홍색만 정말 계속 칠해요. 그러면 근데 뭐냐면 이 친구가 아직 이 활동에 낯설기 때문에 경험을 이렇게 다채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혼자 쓰는 걸 좀 기다려 주시면, 아까 이렇게 처음부터 섞어서 칠했던 친구들은 한바탕 이렇게 엄청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거. 아, 내가 아까는 섞어서 칠했는데 근데 이 색은 뭐지? 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칠해봐요. 반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소극적으로 칠했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처럼 적극적으로 칠하기 시작해요. 정말 한 구석에 요만큼씩 간신히 칠하던 친구들이 종이 전체를 쓰게 돼요. 이 두 친구 이 두 친구는 다른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친구가 더 좋다, 더 나쁘다, 더 적합하다 이런 건 없어요. 이 두 친구는 성향의 차이에 의해서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는 입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양쪽에 있던 친구들이 이런 자유로운 미술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점점 균형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도 갖고 있고 이런 면도 갖고 있는, 좀 골고루 갖고 있는 친구가 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한 가지 면만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소극적인 친구는 아직은 소극적인 면만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해도 안전한지 아직 판단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자기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표출하는데 바빠서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면 아, 나 이제 해볼 만큼 해봤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 친구도 아, 나 이제 돌다리 많이 두들려 봤어. 이제 좀 더 갈 수 있어. 하고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감을 칠할 때 아, 좀 내 마음엔 안 드는데 해도 기다려 주시고 대신에 권유는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이 색은 아직 안 칠해본 것 같은데 이 색도 칠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계속 여기다만 이렇게 타고 있으면, 묻히고 있으면 야, 이 색깔 너무 멋진데 여기다 한번 칠해봐. 종이에 칠하면 우리가 벽에 붙여서 계속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자, 이거는 팔레트 관리법과도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친구들이 이제 5살, 6살, 7살까지도 처음 물감을 짜서 자기가 직접 해보는 친구들은 이 물감이 얼마나 색이 예쁘고 지금 막 짰을 때가 사실 색깔이 제일 예쁘거든요. 잘 칠해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과감하게 정말 이렇게 여기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묻혀갖고 가는 친구들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래서 저걸 보고 아유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칠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엄청 많은 색깔들이 이렇게 뭉쳐서 또 예쁠 때도 있어요. 다 섞여서 이상할 때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칠했던 친구들도 나중에 되면은 다시 물감을 차분하게 쓰게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은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채색하는 물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성 안료여서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다 오늘처럼 이렇게 끈적한 물감들이 다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건조돼서 완전히 건조돼서 마르게 돼 있어요. 손에 묻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차이를 설명해 주면은 좋은데, 자, 지난 시간에 아이들은 이렇게 촉촉했던 물감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어서 보여주고 이거 봐, 근데 이게 그렇게 다 말라서 이제 손에 안 묻어.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또 만져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런 시간의 변화, 뭐 물과 뭐 그런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미술 영역에서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완전히 짜서 말라진 물감을 가지고 소개를 한다면, 자, 이거는 수채화 물감이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만졌을 때 손에 안 묻어. 크레파스처럼 딱딱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 물통을 바꿀게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을 묻히면 색깔이 나와. 이런 식으로 물을 묻히면 변화가 생기는 걸 소개해 주시면 아이들이 이게 조금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칠해봐.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묻히면 녹는다는 거. 다른 색깔들도 마찬가지죠. 물을 묻히면. 자, 이렇게 마른 팔레트를 가지고 활동할 때는 이 끈적한 방금 짠 물감처럼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색깔이 상대적으로 연하죠. 저희가 아까 이거 한 거랑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서 같이 활동하면 좋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건 저희가 수채랑 같이 하는 크레파스가 있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그림을 그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이들한테 우리 비밀 그림을 선생님 비밀 그림 놀이하자, 아니면 선생님 여기다 뭘 숨겨놨어, 너희들이 이걸로 찾을 수 있어 하고 칠하는 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물감을 칠하는 활동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어린이처럼 그려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다가 보통 아이들이 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자기가 이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색칠을 해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섞여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접근하는 거죠. 아이들이 물감을 칠해서 반대로 접근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 자유롭게 물감 가지고 놀아보라고 하면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면 있잖아, 크레파스로 그린 다음에 색칠하면 안 없어져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크레파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게 테이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물감 놀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어린 친구들 5살 정도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자, 이런 투명, 저희 맨날 흔히 보는 셀로판 테이프, 투명 테이프도 괜찮아요. 아니면 저희가 요즘은 마스킹 테이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붙여서 보여줘요. 아이들은 또 이거 5살 친구들은 이 테이프 붙이는 것 자체도 본인들에게 엄청난 놀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과 테이프 같이 테이프로 그림 종이 꾸미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칠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물감이 테이프에 전혀 안 묻어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셀로판 테이프도 물감이 전혀 안 묻죠. 이런 변화들,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그래서 이 비밀 그림 놀이도 아이들, 이 크레파스로 하는 비밀 그림 놀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테이프로 물감이 안 칠해지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것도 또 아이들에게 재미가 되고,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엔 칠한 다음에 떼어주면 자국이 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깜짝 선물처럼, 깜짝 놀이처럼 느껴져요. 자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4, 5세 어린 연령 친구들하고 하면 좋아요. 만약에 더 어린 4세 친구들이라면 아이가 테이프를 붙이게 하고, 아니면 엄마가 테이프를 붙여놨다가 물감을 칠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떼는 걸 딱 보여주면 너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마술쇼처럼. 근데 4세, 5세 친구들은 이걸 하다 보면 그냥 둘 중에 하나에 꽂혀서 테이프만 붙이거나 물감만 칠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친구가 아직 좀 여러 단계의 활동을 이해를 못하는 단계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한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도록,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있으면 그냥 그걸 계속 하게 지켜봐 주세요. 꼭 내가 오늘 테이프 붙여서 물감 칠하기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얘가 꼭 다 해야 돼,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얘가 물감 칠하는 거에 꽂혔으면은 물감을 마음껏 칠하게 두시고, 테이프 붙이기에 꽂혔으면 테이프 붙이기를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그 둘 다 이 친구한테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에요. 자, 그리고 팔레트 관리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른 물감 같은 경우엔 간단해요. 저희 여기 오늘 사용했던 물통하고 붓만 있으면 돼요. 아, 그리고 휴지를 준비해주세요. 휴지는 키친타올이면 좋고 그냥 휴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용했던 물감을 붓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걸레질 하듯이 닦아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접어서 이렇게 닦아주면 끝이에요. 이거는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살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옆에 이런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스스로 청소를 하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어쨌든 좋아하니까 그리고 굳이 팔레트를 싱크대로 어디로 물가로 가져가서 물로 닦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간단하게 닦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데 물이 좀 고여 있으면 살짝 흡수시켜주고 아니면 이대로 말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마른 물감 팔레트는 벌써 정리가 끝이에요. 덮어서 놓고 다음 시간에 또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된 팔레트들은 오늘은 닦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닦아도 돼요. 그러니까 물감을 섞는 부분들, 이거는 아이들한테 닦자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아이가 닦고 싶다고 해도 아니야, 이거는 말라야 되니까 나중에 뭐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닦을게, 우리 다음에 닦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만 닦고 얘네는 다 말려주세요. 다 말린 다음에 찬물로 물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 붓으로 닦아주면서 문질러주면서 색깔이 좀 어느 정도 빠지게 살짝 녹이면서 찬물로 닦아주세요. 제가 이건 나중에 추가로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여기에 어쨌든 속에 조금 원래 색깔은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너무 많이 섞인 이 부분들만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르면 내가 불필요한 색깔만 골라서 닦을 수 있으니까 다 말려서 찬물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 물감을 그 위에 그냥 짜면 돼요. 그 정도 섞인 거는 다 물감을 쓸 때 영향이 크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완벽한 색깔을 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 건 아니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닦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닦는 거를. 자, 아까 이제 물감이 너무 많이 섞인 팔레트를 닦는 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 만약에 저번 시간에 못 닦아서 이렇게 된 부분들, 평소에는 이렇게 물 틀고 닦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다 촉촉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틀고 닦으면 물감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말랐을 때만 물을 틀고 닦을게요. 찬물로 살짝 약하게 틀어서 자, 아까 그 친구들이 섞은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닦으면 자, 보면 아까에 비하면 훨씬 원래 색들만 남아있죠. 여긴 좀 덜 닦였는데 그럼 이렇게 보고 다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굳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부 녹아서 없어지지 않고, 어차피 섞인 것들은 생각보다 겉표면만 있어요. 나중에 묻은 거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다 말린 다음에 겉에만 닦아줘도, 겉에를 닦아주면 오염된 부분만, 섞인 부분만 닦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두세, 이렇게 물감 뭉친 것도 팔레트를 완벽히 닦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아까에 비하면 원래 색깔들만 남아있죠. 거의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휴지로 닦지 마시고 하루 정도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원래대로 물감을 짜거나, 이렇게 물감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그냥 이대로 써도 돼요. 보면은 아까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노란색이고 원래 색깔이 다 돌아왔어요.
이 정도 섞인 거는 물감을 사용할 때 지장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신경 쓰이면 다 마른 다음에 여기를 메꿔줄 정도로 원래 색을 조금씩만 짜주세요. 이 정도만 돼도 원래 색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마른 다음에 찬물로 붓으로 닦아가며 오염된 부분만 녹여주시면 됩니다.